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라고 편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지정된 임대차 3법의 하나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월세 신고제,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임대차 3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이제 신고에 관한 개정안에 이제 이 세 가지가 들어가서 개정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생기게 되었고요. 우선은 뭐 임대차 이 부분은 이제 그 임차인을 보호하는 뭐 이제 부분이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전월세 그 상한제 그 5% 이상 못 올린다 뭐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이제 2년에서 2년 더 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진행하고 있었고, 요번에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에는 21년 6월 1일 지난달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신고를 안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저도 이제 공부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어떤 건지 개념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이제 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신고를 해서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행은 언제부터 하게 되었냐면요, 2021년 6월 1일 계약분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계약을 했거나 그런 부분이면은 신고를 안 하고 이제 계약분부터 진행하니까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고 의무는 어떤 사람이 어떤 거를 신고하느냐 하면은 임대인과 이제 임차인이 이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으로 이제 보는 경우에는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파트, 다세대, 그다음에 고시원, 뭐 기숙사, 뭐 이런 이제 준주택에 대해서도 다 모두 신고를 하고요. 또 특수 상황으로 보통 공장에서 공장이지만 또 상가지만 거기에 이제 주거로 사용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기도 신고를 해야 되고, 판잣집, 무허가 건물이어도 이제 임대를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과태료를 받고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되고, 그 중에 이제 일반 사업자가 있잖아요. 그쪽에 뭐 사무실 용도로 쓰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신고 대상. 뭐 전국에 있는 모든 그 임대를 하는 주택에 대해서 임대 그 전월세 신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군, 시 지역에 있는 모든 이제 전월세 진행을 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구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모든 그 전월세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한다거나, 그 다음에 전월세가 30만 원, 아니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이제 신고를 하니까, 만약에 내가 보증금이 5천만 원에 월세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초과니까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30만 1,000원, 30만 100원 이렇게는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만약에 7천만 원이고 월세가 29만 원이다 이래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증금이 초과가 되니까요.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신고 관청은 시군구 구청에 주민센터나 부동산 거래, 이제 온라인으로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서 이제 신고를 하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꼭 해야 되는 이유, 이렇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6번에 위반 시에는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와, 빨간색으로 써놨죠.
과태료가 100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월세를 뭐 내가 뭐 이제 30만 원 이상 받아서 뭐 100만 원 내고 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신고나 거짓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는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그 부분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반시 제재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따로 볼게요. 만약에 거짓 신고를 한다. 뭐 이제 7천만 원 보증금이었는데 7천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이어가지고 신고를 아니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얘를 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아니 5천만 원으로 쓰고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월세가 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얘를 30만 원으로 이제 거짓으로 신고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거짓 신고만 한 게 아니고 미신고를 하거나 지연, 늦게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이제 과태료가 있습니다. 보면 1억 미만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거는 간단하게 4만 원 부과한대요.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그러니까 2년 내에는 무조건 이제 신고해서 이 개월에 따라서 이제 부과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무조건 이게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계도 기간이 있습니다. 또 이 내용을 뭐 언론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신문에도 나오고 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이제 21년 6월 1일부터 22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는 이제 신고를 뭐 못하시거나 거짓 그러는 경우에는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니까 이번 기회에 이제 요거 내용 잘 파악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무조건 전월세 계약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게 아니고 보면은 저희가 전월세 계약을 진행한 이제 신규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묵시적 갱신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따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Q&A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이제 예상 질문을 살짝 뽑아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를 해야 되냐요? 했는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처음으로 계약하거나 계약 갱신된, 그러니까 이제 변경된 계약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갱신된 계약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만약에 이제 변동 없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금액 변동 없이 가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되고, 이제 금액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다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겠죠. 이렇게 되고, 이제 두 번째 보면 대상 지역과 금액이 아닌데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뭐 대상 지역도 아니고 금액이 아니면 굳이 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년 6월 1일 이후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안 하셔도 되는데, 임대료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묵시적 갱신은 신고 안 하는데 임대료가 변경되는 갱신 계약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된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버렸네. 임대차 계약 신고는 누가 하나요? 그러니까 임대인도 있고 임차인도 있어요. 그리고 둘이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냐? 그러면 이제 보면은 신고 의무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원래는 이제 뭐 두 분이 뭐 공동으로 뭐 손잡고 가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번거로우니까 우선은 당사자 중 1인이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를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계약 당사자 외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는 대리로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위임장이 있어요. 그래서 위임장을 첨부해서 위임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위임 받아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쁘셔서 진행이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이번에 이제 대리로 신고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체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면은 신고 접수하고 완료 단계에서 이제 본인이 그 신고했다고 이제 하는 부분이 문자로 통보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확인을 하시면 되고, 또 만약에 온라인으로 신고를 한 이제 언제든지 여기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서 확인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제 그걸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타가 있네요. 여기에 신청 시 온라인 신청 시 신고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나요? 해놨는데, 보면은 여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진행 상황을 이제 문자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젊으신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시스템에서 이용을 하면 좀 편리하겠죠.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되나요?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있어야 되나요? 했는데, 계약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 내역 이런 걸로 입증을 해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는 계약서가 꼭 제출이 되어야 이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계약서를 제출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나오네요.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했거든요. 보면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와 함께 제출을 하면 이제 그 확정일자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임대차 신고가 완료된 날 이제 확정일자 효력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어서 6월 5일 날 이제 정상적으로 신고를 완료를 했어요. 근데 공무원이 이제 토요일 날 했으니까 일요일 날은 쉴 거 아니에요. 근데 6월 7일 날 이제 그 확정 그거를 이제 임대차 처리 신고를 완료를 해요. 그러면 확정일자는 우리가 신고한 날짜인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수 완료 시점부터 발생을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공무원이 완료해준 날짜가 아니라 우리가 접수 완료한 시점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네. 이제 부동산 실거래 거기 신고 사이트가 아니라 직접 이제 뭐 주민센터라든지 방문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전입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되나 했어요. 아까 계약 내용 이 부분은 조금 봐야겠네.